안녕하세요. 행복샷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는 0.71% 그리고 코스닥은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2조 3천억 코스피에서 순매수를 했고 외국인 기관들이 최근에 아무리 팔아도 지수를 딱 떡하니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최근 3,000포인트를 단숨에 넘어버리고 개인들이 너무나 많은 돈을 들고 들어오는데 또 그들 중에서는 빚도 많기 때문에 시장이 이게 거품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논란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금 와서 이 3,000포인트인데 주식을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개인들은 산다 손 치더라도 그럼 그만큼 이 세력들이 파니까 이 개인들이 살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얘들은 이 개인들이야 지금 뭐 돈 벌려고 문자 막 막차 타서 막차는 아니지만 이제 막 이래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이 배운 사람들이 왜 파는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겠죠. 일단 제가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과학자분이랍니다. WHO에 있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숨야 스와미나탄이라는 이 과학자분이 화상회의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지금 백신이 있긴 하지만은 2021년에도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021년이면 지금 2021년 1월인데 이 12월까지 안 되면 이건 해 넘어가는 거잖아. 그죠? 올해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2020년부터 시작해서 요 지난 1년간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또 뭐 경제가 잘 돌아가서 이렇게 올라간다 손치더라도 돈이 늘어나서 근데 만약에 2021년에도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면 똑같은 거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다가 풀었다가 똑같은 이야기잖아. 그러면은 2021년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지 않고 이 상태 뭐 어떻게 되는지 그 사이 치료제도 넣을 수도 있고 뭐 넣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뭐 치료제는 걸리고 난 다음 이야기고 하여튼 사람 이동 통제가 어렵다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021년도 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아닙니까? 완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종식되는 시점까지는 뭐 돈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럼 기존에 2020년도에 돈이 늘어나서 올랐잖아요, 시장이. 그럼 내년에도 끝날 때까지는 돈이 계속 늘어난다 생각하면 뭐 이거 뭐 지금 3천이 뭐가 됐습니까? 당연히 주식 사야죠. 그렇다니까. 이제 이걸로 뭐 지금 과연 고점이냐 뭐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제가 뭐 고점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고점을 형성하는 게 바로 이 거품인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거품이 아직은 뭐 터질 때가 아니다 이렇게도 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고점 논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적인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정 정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깨끗한 세상이 되었다면 진짜 뭐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뭐 거품 고점 아무 논란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아직도 실제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무슨 뭐 지금 거품이 꺼지니 쓸데없는 소리 했었습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무식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에서 겁내는 게 뭐냐면 세력들이 좀 이겁니다. 이건 미국의 10년물 장단기 금리 차를 보면은 이런 거죠. 뭐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 드리겠는데 일단 이 금리 차가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올랐어요. 우리 지표를 보다가 갑작스럽게 큰 변동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는 좀 조심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어쨌든 미국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압박이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겁니다. 자, 봅시다. 미국 국채 금리가 최근에 급등해 붙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상승을 하지 않겠는가? 아니면은 지금 채권을 매입하고 있는데 이 채권 매입을 좀 축소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뜻하는 것이
돈 공급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럼 지금 우리 시장에 올라온 것은 실물 경기 침체도 불구하고 돈이 많아서 자산시장 가격이 올랐는데, 만약에 돈이 줄어든다면 웃자노 이거예요. 지금 세력들 마음이. 돈이 줄어들면 웃자노 이게 세력 마음입니다. 웃자기는 투자하면 되는 기죠. 웃자노 하면 사실은 뭐 큰 그거 없어요. 지금 여기 시장에서 걔들이 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들은 우리 개인들하고 좀 달라가지고요. 우리 개인들은 멀리 보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멀리 보고 투자하는 건 이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거는 똑똑한 과학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실제 우리가 백신 맞는 것도 보고 있고, 주위에서 걸리는 것도 보고 있는데, 이게 안 끝났잖아.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끝나지 않았잖아. 그럼 시장이 20년 오른 게 돈 풀려서 이렇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지속되면 2021년도 안 끝나면 또 돈이 풀릴 거고, 뭐 안 끝나면 뭐 계속 해마다 이 돈이 풀리겠죠. 그럼 돈이 풀리면 주식 시장 오르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저 세력들은 이 장기적으로 못 봐요. 걔들은 왜 장기적으로 못 보냐면, 지돈이 아니잖아. 지돈이 아니잖아. 지돈이 아니고, 돈을 갖다가 버는 방법이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1억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한 방에 쑥 굴리는 거하고, 1000만 원을 갖다가 100번 굴리는 거하고, 100번. 그러면 이게 돈을 더 많이 법니다. 이 욕심에 쩔어가지고, 저 세력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로 저 새끼들 욕심이 많은 놈들이에요. 욕심에 쩔어가지고, 돈을 갖다가 개인들처럼 진득하게 굴리지 못해요. 걔들은 뭐 주식 투자에 들고 있고, 선물 옵션 깔짝깔짝거리고, 그리고 공매도 깔짝깔짝거려가지고, 최대한 이 회전을 시켜서, 실제는 요말밖에 안 되지만, 회전을 많이 시켜가지고, 최대한 빨아먹으려고 하는 게 쟤들이에요. 굉장히 단기적인 시각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우리는 이런 시장을 좀 멀리 보고 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거품 논란 나오고, 과일 논란 나오고, 사실은 전혀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안 되죠. 안 되는데, 걔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돈이 줄어들면 어쩌냐고. 걔들은 지금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놈들인데. 세력들이 그런 놈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저거 입장에서 웃지 않아, 이거요. 그런데 이게 또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신문에 뭐 뉴스에 거품 과열 논란이 나오는데, 이 세력들 저거 입장에서 웃지 않아입니다. 아, 큰일 났다, 이건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시장이 좀 조정이 되면은 두 보면 되죠. 왜? 우리가 믿는 건 이거잖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끝난다는데 돈이 줄어가지고 돈이 준다는 것은 파산을 시키겠다는 건데, 파산이 일어나면 지금 뭐 집이고 뭐고 날아간다고. 또 신년사에서 대통령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주택가격 원상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원상 회복의 의미가 뭐냐면, 원상 회복 이거잖아. 2017년도부터 이렇게 주택가격이 올랐는데 이 원상 회복 시켜보겠다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그동안 빚내 산 사람들. 나가 죽어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죄송합니다. 그 가족을 예를 들어서 그런데, 긴축이란 말, 금리 인상이란 말, 뭐 이런 연착륙이란 말, 이런 말들은 빚 있는 사람들 나가 죽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돈을 줄여서 나가 죽으면 어찌 되겠어요? 나가 죽으면 사람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덕을 나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기 힘들죠. 자, 어쨌든 뭐 좀 더 달려가 봅시다. 그랬던 그 미국 달러가 전 세계 금융 통화의 한 90%가 이 달러 자산을 표시가 돼가지고 있고, 또 무역에서 사용되는 돈의 한 60%가 이 달러인데, 그럼 달러를 움직이는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14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돈을 줄일 것인가 늘릴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언제쯤 금리 인상을 하겠다. 예전에는 24년 뭐 그랬는데 금리 인상 시기를 좀 앞당긴다던가, 아니면 뭐 긴축, 지금 당장은 하지 않겠지만 채권 매입을 갖다가 좀 언제부터 좀 축소를 하겠다던가, 여튼 뭐 돈을 좀 줄이겠다는 신호가 나오면 사실 우리랑은 별 상관이 없죠. 줄이든 말든 간에 늘어날 거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잡히면 연준에서 뭐라 하든 간에 시장에서 돈을 만들어 보는데,
지금 돈 만드는 데가 정부나 연준, 은행 이런 데밖에 없으니까 저들 쳐다보고 있는 거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으면 쟤도 안 쳐다봐도 돼요. 그건 시장에서 돈을 만들어 보는데. 어쨌든 쟤가 물주거든. 우리의 돈을 벌어주는 물주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뭐 최근에 왜 이렇게 올랐냐, 미국 채권금리가 올랐냐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님께서 1월 20일 날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런데 후보님이 아니라 이제 당선자님께서 취임을 합니다. 그 이제 예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었다 아닙니까? 공격적 재정 확대를 통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예고했다. 그렇지 않아도 시장에 돈이 많은데 경기 부양책까지 이렇게 예고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기대 이제 지수입니다. 지금 2%가 넘어요. 2%가 넘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장 거품 때문에 우리가 많은데 이제 돈을 더 풀어버리면 야 이거 뭐 금리 인상 안 하겠나 이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막 갑자기 그래 올라버리고 이제 이 잔돈팔이 하는 단기적으로 우리로 치면 단타입니다. 단타는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쪼린 거야. 그래서 쟤들 쪼리는데 또 그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기관이 아니다. 나는 개인이고 쟤들은 기관이에요. 근데 뭐 나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데 저 기관들 단타는 애들이 우리 쪼립니다 하는 걸 갖다 뉴스로 막 내놔요. 뉴스로 막 내. 그럼 또 그걸 보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저거 쪼리네. 쟤들 쪼리는구나. 아이고, 쟤들 쪼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또 빙의 돼가지고 내가 쪼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죠. 기관도처럼 저래 단타를 할 수 있으면 또 몰라도, 쟤들 하는 단타는 우리하고 다르다 아닙니까? 뭐 선물, 옵션, 파생상품 다 들고 있습니다. 공매도까지 다 들고 있는 놈들인데, 걔들하고 동일한 무기를 쓰면서 그런 몰라도, 내가 쓰는 무기와 걔들이 쓰는 무기는 다른데 걔들 쪼린다는 뉴스를 좀 올려놓은 걸 가지고 내가 쪼려버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도 실제로 억수로 많습니다. 시장에 놓는 뉴스를 어떤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막 이래 휩쓸려 가지고 어렵다 그러면은 막 다 팔아보고 팔았더니 싹 올라버리고 좋다 그러면 샀는데 산에가 쑥 내려버리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죠. 심지어 그럴 때도 있었어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2014년도인가 15년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때 한참 또 뭐 폭락 이런 이야기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한 젊은 분께서 앞으로 대폭락이 온다고 주식시장 대폭락이 오니까 나는 다 팔고 갑니다 하더라고. 주식을 정리했대요. 대폭락이 올 거라고. 대폭락 끝나면 산댔는데 2014년 이후로 지금 대폭락이 오긴 남았죠. 2020년에 왔는데 그분이 말하는 대폭락은 뭐 지수 한 몇백 포인트 이런 건데 그런 거 안 왔잖아. 그거 끝나본 거지. 이게 상황 판단 잘못해서 뉴스 잘못 읽으면 그래 됩니다. 저는 기관들 양아치로 보고 있습니다. 쟤들이 못한다니까. 주식 투자 쟤들은 우리보다 잘할 수가 없어요. 쟤들은 잘할 왜 잘할 수 없는지 알아요? 나는 내 돈 가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돼요. 쟤들은 지 돈 가는 게 아닙니다. 돈 꼴면 고객이 떠납니다. 고객이 떠나면 지는 직장 나가야 돼요. 걔는 월급쟁이거든. 난 투자자고 월급쟁이 마인드하고 투자자 마인드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걔들은 월급제라서 단기간 최대한 빼먹어야 되거든. 그런데 수익 낸 거 나눠 먹자 하면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까지 만들었잖아. 수수료 따먹는 걸로. 수익이 났든 안 났든 이걸로 신경 쓰지 말고 수수료 좀 따먹는 걸로. 걔들은 수수료 장사하잖아. 그게 월급제이잖아. 나는 기관애들 불쌍하다 생각합니다. 그럼 뭐가 있다고? 부러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잖아. 우리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씀드렸죠. 지금 자산시장은 꼽히고 있고 실물경제가 죽어가는데 미국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어요? 이 자산시장 좀 이렇게 조정하고 싶고 실물경제 좀 끌어올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이거잖아. 까딱 잘못해서 이래 될까봐.
그래서 어제 제가 깜짝 놀란 게 그거라니까. 최근에 그 뭐 신년사 듣고 깜짝 놀란 게 이거를 이렇게 원상 회복시켜 버리겠대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좀 좋게 만들겠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진짜로 이것만 이렇게 이게 실물과 자산시장을 진짜 떼내서 생각할 수 있냐고. 사람들 투자금을 갖다가 실물 이어서 들고 들어와서 일로 꼽는데, 이게 무너지면 이것도 또 엎어질 수가 있지. 진짜 이래 되면 어쩌라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기 좀 겁나죠. 우리만 겁나는 게 아니라, 저 연준에 있는 분들은 진짜 겁날 거예요. 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 한국만 안 된다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 저 이름이 좀 어렵다. 자, 숨야 스와미나탄 WHO 수석과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2021년도 집단 면역 형성이 안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는 한 이게 안전하다. 이대로 가는 게 안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종집으로 딱 찍어드리면은 최근에 그래 거품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 안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왔고, 또 그분들이 최근 며칠 사이에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했어요. 공격적으로 매수해서 지수를 뭐 이만큼 끌어올려 버리니까 당연히 거품 논란, 고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게다가 세력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단타하는 놈들이라니까요. 월급쟁이.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이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서서 인플레이션이 돈이 많이 풀려 있는데 돈을 더 푼다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막 세리 올라버리네. 국채금리 올라버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야, 혹시나 자산 매입 축소한다거나 돈을 좀 줄인다 하면 웃자노 이거야. 요게 쫄있거든요. 요게 쫄있단 말이에요. 요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이 전체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체 끝나는 기간이라 보면은 요 일순간에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좀 쫄인다고. 돈이 좀 줄까봐 쫄인다고. 근데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됐다 그러면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진짜로 돈을 파월 연준 의장이 줄였단 말이에요.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럼 시장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럼 자산시장이 또 엉망이 될 거예요. 막 무너져 내립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좋지 않은데 진짜 주식시장이 높은 분 말씀대로 원상 회복이 되었다. 어째 되겠어요? 주식시장 원상 회복 되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 치면은 20조 빚낸 거 다 날아가 버리고, 또 그리고 그동안 올랐던 거 다 까먹어버리고, 주식시장 무너지면 주식시장은 또 선행 지표라고 이야기해요. 6개월 후에 경제를 갖다가 이야기한다 합니다.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고, 그러면 부동산 가격도 시원하게 내려앉아 버리고, 주식 부동산 다 죽어버리면 사람들 돈 쓸 게 어딨노? 실물 경제 돌아가지 않아서 주식에다 부동산 돈 벌어서 이거 팔아서 좀 쓰고 있는데, 이 주식 부동산 다 원상 회복돼버렸다. 그럼 뭐 사람들 뭐가 돈 쓰노? 택도 없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진짜 이게 긴축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원상 회복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은 파월 연준 의장 진짜 버선발 쓸고 뛰어 나올 겁니다. 뛰어 나와서 머리도 막 진짜 풀에치고 세수도 안 하고 뛰어 나와서 돈 무제한으로 풀 거다. 또 그래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끝났잖아. 왜 쫄이나 이 말이야. 왜 쫄이나. 전혀 쫄일 필요 없습니다. 참 이렇게 공부 좀 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참 이게 이제 대중은 이성질 있지 않아서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귀가 솔깃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제발 좀 공부 좀 하라고. 알겠습니까? 공부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좀 더 봅시다.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요만큼 샀다 그랬어요. 에이 참 뭐 오늘 컨셉이 그러니까 이야기합시다. 이 거지들 월급쟁이. 또 이 그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도 월급 받는 분들 많으신데 참 하여튼 뭐 이 사람들이 많이 팔았어요. 개인들이 요만큼 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기에 좀 파는 와중에도 산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7개 종목이 있어요. S-오일, 롯데쇼핑 이런 종목이 있는데 잠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근데
오늘 세력들이 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산모들이 매도 중인 종목은 없어요. 웬만큼 다 괜찮다라고 봐야죠. 또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만약에 당선이 되면 돈도 풀겠지만은 돈만 풀겠습니까? 경기가 좀 나아지겠죠. 그리고 내년 한국은행에서 2021년, 2022년 뭐 경기 좋을 거다고 이야기 안 합니까? 또 그리고 우리 OECD에서 우리 한국은 경기 좀 선행지수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인플레이션 일어날 거다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 민감주들이 좀 움직이겠죠. 뭐 화학, 철강, 뭐 유통 이런 것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늘 요 들어온 거 괜찮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제가 요 시장 마치고 난 다음에 좀 꼼꼼하게 살펴보고 내일 장중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 드릴게요. 하여튼 자 쪼리지 마세요. 저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되는 동안에는 저게 걸릴까봐 겁나지 주식시장 떨어질까봐 솔직히 그 겁은 안 납니다. 저게는 돈 풀어야지.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는데 이 시장 나오는 뉴스도 보면은 진짜 알라들 장난치는 거예요. 공부 좀 하면 저게 보이는 겁니다. 자만심을 가진다는 게 아니라 이치가 그러니까. 뉴스 보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와서 고점 거품 계산하고 어느 시점에서 고점이냐고. 어느 시점에서 전체 시장을 갖다가 한 달 정도 보는 한 달 안에서 고점이란 말인가. 한 10년 멀리 보고 있는데 거기서 고점이란 말인가. 그 기간은 이야기 안 하거든. 그냥 단순히 고점이야. 남들은 고점이라니까 나도 고점이야. 근데 왜 고점인데? 좀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자, 이상입니다.